에스컬레이터 옆에 빳빳하게 박혀있는 그 브러쉬. 다들 신발 청소용인 줄 알지? 근데 진짜 웃긴 게 노벨 경제학상 받은 이론이랑 똑같은 원리로 작동하는 거야. 심지어 이론이 나오기 전부터. 매일 에스컬레이터 타면서 그 옆에 달린 브러쉬 한 번쯤 봤잖아. 다들 신발 청소용 아니면 그냥 장식이라고 생각해. 근데 잠깐만 생각해보면 말이 안 되는 게 청소용이면 왜 안 움직여? 왜 사람 발 닿는 바로 옆에 있어? 쉽게 말하면요, 저 브러쉬의 진짜 정체는 너를 속이는 장치야. 이 7분 안에 저게 뭐로부터 널 지키는지, 왜 공학자들이 패시브 세이프티 피처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부르는지, 그리고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이 어떻게 저 브러쉬랑 연결되는지 다 풀어줄게. 일단 가만히 생각해보면 청소용이라는 말 진짜 말이 안 되거든? 이유가 세 가지 있어. 첫째, 얘는 아예 안 움직여. 솔로 뭘 닦으려면 스텝이 지나가면서 계속 쓸려야 하잖아. 근데 브러쉬는 고정이고 사람 발은 그냥 위로 스쳐 지나갈 뿐이야. 군화 닦는 그 커다란 솔처럼 생겼잖아. 근데 솔은 네가 박박 문질러야 쓸모가 있지. 가만히 붙어만 있는 솔이 세상에 어디 있어. 둘째, 위치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해. 에스컬레이터 스텝이랑 옆 고정판 사이에는 딱 4mm 정도 되는 좁은 틈이 있는데 브러쉬는 바로 그 틈 옆에 딱 붙어 있어. 신발 청소가 목적이면 절대 거기 둘 수가 없는 자리야. 사람 발이 제일 가까이 닿는 경계선에 바짝 세워놨다는 뜻이거든. 셋째, 이게 진짜 웃긴데 업계에선 오히려 브러쉬 근처에 발 두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경고해. 가까이 두면 끼임 위험이 더 든다는 거야. 청소도구면 갖다 대라고 만들어야 정상인데 갖다 대지 말라고 경고하는 청소도구가 어딨어? 자, 청소용이 아닌 건 확실해졌지. 그럼 얘가 진짜 하는 일이 뭔지 알아? 청소용이 아니면 얘는 도대체 뭐냐? 진짜 정체를 말해줄게. 에스컬레이터 스텝하고 옆 고정판 사이에는 한쪽 4mm, 양쪽 합쳐도 7mm 남짓한 틈이 있어. 되게 얇아 보이지? 근데 그 틈 바로 안쪽에서 스텝이 끊임없이 옆면을 스치면서 위로 올라가거든? 여기에 뭐 하나라도 물리는 순간 빨래 탈수기에 옷자락 빨려 들어가듯 그대로 먹혀 들어가. 공학 쪽에서는 이걸 인트랩먼트, 끼임 사고라고 불러.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이 사고는 대부분 어른이 아니라 아이한테 터져. 2007년 4월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공항에서 3세 여아가 크록스를 신은 채 에스컬레이터 옆에 섰다가 부드러운 고무창이 그 틈으로 쓸려 들어가면서 발가락 2개가 부분 절단됐어. 공항 한복판 평범한 오후였어. 이게 한 번 터진 비극이면 모를까? 미국 소비자제품 안전위원회 CPSC가 2008년 5월에 공식 수치를 냈거든? 2006년 1월부터 딱 2년 4개월 동안 접수된 에스컬레이터 끼임 사고 77건 중에 75건, 그러니까 97%가 전부 크록스 같은 부드러운 고무창 신발에서 터진 거야. 심지어 크록스사 내부 기록을 보면 2005년 이후 아동 끼임 신고만 235건 넘게 쌓여 있었다는 사실이 나중에 소송 중에 드러났어. 자, 이제 브러쉬 얘기로 돌아와 보자. 그래서 저 브러쉬가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사에서 7mm 틈으로부터 내 발을 뜯어내는 게 아니야. 물리적으로 막는 힘 따윈 없어. 대신 내 다리나 신발 옆면에 뻣뻣한 소리 스치면 거슬리잖아. 그 거슬림 하나로 네가 무의식적으로 한 발 안쪽으로 옮겨. 지하철에서 옆에 낯선 사람이 바짝 붙으면 저절로 한 발 비켜서잖아. 그거랑 완전히 똑같아. 즉, 이건 물리가 아니라 심리야. 네 뇌를 속여서 내 발을 옮기는 장치라는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 진짜 미친 부분이 뭔지 알아? 이 브러쉬를 부르는 공학 용어가 따로 있는데 그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이랑 정확히 연결돼. 자, 그래서 공학자들이 이 브러쉬를 뭐라고 부르냐면 패시브 세이프티 피처. 한국말로 옮기면 수동형 안전장치인데 사용자가 뭘 누르거나 의식하지 않아도 알아서 위험을 줄여주는 설계를 말해. 쉽게 말하면요, 전원도 없고 센서도 없고 배터리도 안 들어가. 그냥 거기 꽂혀 있는 것만으로 매일 수백만 명을 조용히 지키고 있어. 사실상 고장도 안 나. 왜냐면 고장날 부품 자체가 없거든. 반대 개념이 있어. 액티브 세이프티라고. 경고등이나 알람이나 버튼 같은 거. 이건 네가 무시하거나 못 누르면 그냥 끝이야. 근데 브러쉬는 네 다리에 닿는 순간 이미 작동해버려. 팔꿈치로 툭 치는 느낌 있잖아. 네 뇌를 속여서 네 발을 옮기는 거야. 이 원리 사실 엄청 유명한 이름이 있어. 넣었지? 시카고대 경제학자 리처드 세일러랑 하버드 법대 캐스 선스타인이 2008년에 넣었지? Improving Decisions About Health, Wealth and Happiness라는 책에서 체계화한 개념이야. 선택을 강요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자연스럽게 더 나은 행동을 하도록 슬쩍 유도하는 설계. 이게 진짜 미친 부분인데요. 에스컬레이터 엔지니어들은 이 책이 나오기 한참 전 90년대 후반부터 이미 이 원리를 현장에서 쓰고 있었어.
이론이 먼저 나오고 설계가 따라간 게 아니라 현장이 이론을 앞질러서 도달해 있던 거야. 현장이 이론을 앞질렀다는 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왜냐하면 세일러가 바로 그 이론으로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거든. 자, 그럼 진짜 웃긴 부분. 세일러가 2017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아. 단독 수상이야. 수상 공로가 정확히 뭐였냐면 사람을 억지로 끌고 가지 않고 선택 환경을 슬쩍 설계해서 더 나은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론. 그러니까 행동경제야. 너찌 이론 그 자체로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을 받은 거야. 근데 에스컬레이터 엔지니어들은 그 상을 받기 한참 전부터 이미 현장에서 저 원리를 쓰고 있었어. 이론이 현장을 가르친 게 아니라 현장이 먼저 도달해 있었고 이론이 뒤늦게 따라가서 이름을 붙여준 거지. 네가 매일 밟고 지나가는 그 플라스틱 소리 세계 최고 권위의 상이랑 같은 원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소리야. 그리고 이게 그냥 그렇다더라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야. 2001년 1월에 미국에서 ASME A17.1D 2000이 발효되거든? 이때 스텝 스커트 퍼포먼스 인덱스라는 정량 지표가 처음 공식 표준에 들어와. 한마디로 틈의 크기에다가 마찰 계수를 곱해서 숫자로 위험도를 뽑는 거야. 그 숫자가 0.15를 넘으면 스커트 디플렉터, 그러니까 저 브러쉬를 반드시 달아야 돼. 감으로 위험한지 아닌지 따지는 게 아니라 계산식이 박힌 거야. 여기서 끝이 아니야. 2025년 1월 1일에 뉴욕시가 기존 에스컬레이터 전체에 스커트 디플렉터 소급 의무화를 걸어버려. 소급이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새로 놓는 것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몇십 년째 돌아가고 있던 낡은 에스컬레이터까지 전부 다 뜯어고쳐서 달라는 소리야. 전 세계에서 가장 최근에 벌어진 대형 법규 변화야. 한국도 이미 승강기 안전검사 기준에 스커트 디플렉터가 점검 항목으로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먼 나라 잡학이 아니라 네가 오늘 탔던 그 에스컬레이터에도 걸려있던 규정인 거지. 내일 에스컬레이터 탈 때 한 번만 옆을 봐봐. 그 빳빳한 솔 한 줄이 네 뇌를 살짝 속이면서 네 발가락을 조용히 지키고 있을 거야.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지나치던 그 풍경 하나가 오늘부터는 조금 다르게 보일 거고, 그거면 충분해.